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칭에서 사용하는 핵심적인 기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의 핵심 기술 세 가지를 꼽아라면은 질문, 경청, 그리고 피드백을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왜 중요한지 대해 도로시 리즈가 쓴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리즈는 1982년에 갑작스럽게 유방암 진단을 받고 담당 의사가 유방 절제 수술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다른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무장을 하고 계속 의사들을 만나면서 질문에 질문을 거듭한 끝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암 치료를 성공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본격적으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는데요. 질문을 하면 7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둘째,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셋째,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라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생각을 하실 테고 그에 대한 답을 저에게 줍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넷째는 질문하면 통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무슨 시간이지? 너가 계속 떠들면은 다른 학생들은 기분이 어떨까라고 질문을 통해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여섯 번째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질문은 관심의 표현이고 존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답니다. 사람은 누가 해주는 말보다 자기가 하는 말을 더욱 잘 믿는다고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칭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사용할까요? 먼저 효과적인 질문과 그렇지 않은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질문은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로를 안내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더욱 찾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질문이 효과적인 질문입니다. 반면에 비효과적인 질문은 학생들이 변명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고 수치감을 느끼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어떤 예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로 가는 질문은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해서 학생에게 하여금 행동 지향적으로 사고하도록 도와주는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예로는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에 대한 노하우나 자원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와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를 구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들로 학생들이 사실 지향적인 그 사고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질문의 예로는 이 일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나요?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제품의 경쟁력이 될 강점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춘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애로는 이 일은 누구와 관련이 있나요?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제품의 경쟁력이 될 강점을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적인 질문들이 있는 반면에 같은 질문이지만 효과적이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변명을 만드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받으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애로는요, 왜 이 일을 제시를 하지 않았나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나요?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처럼 왜 하는 질문은 마치 상대방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코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이지 않는 질문의 유형 중에는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비난이나 모욕을 주면서 일종의 통제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의 예로는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 거죠? 어째서 제대로 된 일 하나도 없는가요? 다음에는 이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묻기보다는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목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질문들을 코칭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들 중에 비효과적인 질문들이 있다면 서서히 바꿔나가는 게 실제 코칭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질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죠. 자, 오늘은 코칭의 기술 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질문들은 다른 코칭 기술들과 어울려서 코칭 프로세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나와야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외워서 코칭을 하면 대화가 어색할 뿐 아니라 질문들을 생각하느라고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질문에 대한 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으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경청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